자주 오십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먼저 그 공항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의 사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거 지난 시기에 그 우리 국토부의 사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북도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 말미에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봐주시면 우리 공항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 이래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 항공물류터미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이고 물류시설법상의 물류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엄격히 다르고 관리하는 게 다르다. 특히 저 물류시설법 2조의 정의의 2항을 보시면 2조의 3을 보시면 항공시설법상 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은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화물터미널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그 내용이거든요. 명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걸 자꾸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화물시설 이런 걸로 자꾸 좀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그 합의서 작성 당시 2020년 당시에 저희들이 공개했던 자료들 보시면 이 자료 좀 봐주십시오. 이거 예. 저희들 자료 보시면 그때 민항시설,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이래가지고 그 당시 군이 합의문 작성하던 시기에 배포된 자료와 그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경북도와 대구시 그 다음에 의성 군의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류장 24대, 여객 및 화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 이 추정사업비는 9,340억. 이 내용은 추진계획은 기본 설계 시에 반영한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군의군에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군의군에 배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찍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 화물터미널 문제가 합의서의 이야기와 다시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하고 물류터미널 보시면 하여튼 화물터미널은 활주로 인근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활주로에 붙여야 됩니다. 화물기가 내려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에 붙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대구 경북 신공항은 전체적으로 활주로 양끝단을 재면 한 8km 정도 됩니다. 우리 민간이 차지하는 구역이 한 1.2km 정도 되니까 한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군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이 그 전체 나머지 활주로 옆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공군 부대가 있고 아래쪽 중간, 이렇게 남쪽의 중간 부분은 미군기지. 그 다음에 동쪽 지역은 활주로 남쪽의 동쪽 지역은 우리 군 지원 부대가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국방부가 이미 그렇게 군공항 사업을 하면서 확정을 지어놓은 사안이고 그 나머지 1.2km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가 이제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조사하고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쓸 수 있는 활주로 접근 인접 구간은 1.2km 밖에 안 된다. 전체 7분의 1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사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공항의 시설 배치는 국토부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군 관련한 것들은 국방부가 판단하고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자치단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군과 민간공항 국방부와 국토부의 판단의 영역이다라는 거고요. 군공항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군 작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방안보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걸 흔들어서 이렇게 뭐 옮겨달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그건 우리 요구의 범위를 넘어섰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 사타 과정에서 경북도는 그거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타 과정에서는 시설 분과 수요 분과 이렇게 두 분과로 나누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경북도의 관심사항은 물류단지 연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항공화물의 수요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했지, 이 화물터미널을 뭐 의성에 옮겨라 군에 옮겨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0년 합의문 작성 당시에 검토가 끝난 사안이다 라고 판단했을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북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성 물류단지 방안에 대해서 좀 조기에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빨리 만들어서 우리 의성 국민들의 오해나 또는 걱정이나 이런 걸 좀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우리 대한민국 중앙의 물류 중심공항으로 저희들은 육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놓고 보면 대구공항이 국토의 중심입니다. 중심공항이고, 그래서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또 하나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통 8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이 그래서 물류의 중심공항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성 물류단지를 신공항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항공 물류단지로 육성을 하겠다. 대구시는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뭐 이런 회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경북도와 협의해서 우리 의성 물류단지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유일 독점적인 그런 물류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우리 대구시에서 중국 사천공항을 좀 다녀왔습니다. 쌍류공항하고 템푸공항 가서 봤는데, 중국은 순풍이라는 가장 큰 글로벌 물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물류를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실제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8월 30일 날 페덱스 코리아하고 MOU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하고 해서 함께 좀 의성 물류단지의 비전을 좀 만들고 발표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K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사업이자 군기지를 옮기는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그 당시 2020년 당시 합의 당사자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시군의 합의안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 합의된 사항을 다시 뒤엎자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의성의 일부 주장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여 국가안보 및 국책사업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부당한 때법을 용인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에 대구시가 보여왔던 모습, 지난 시의 대구시와도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신공항 2030년 완공을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모두 신공항 사업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K 신공항의 우리 군공항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는 의성군의 신공항 사업 포기 사태 등 공항 건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에 시장님은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중국 가서 첨부공항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는데 주민 반대 없었느냐, 주민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냐, 그런 것들 지혜를 좀 달라라고 물었을 때 그쪽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고 미래와 후손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다. 반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진전, 앞으로 나아가야지 합의를 번복하거나 사업을 후퇴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TK 미래 100년을 위한 우리 신공항 사업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그 위성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행정 절차나 뭐 이런 게 자꾸 지연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를 누가 지금 의성군 분들은 뭐 다른 얘기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배치해달라 이 얘기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의 문제이고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또 현재 대구 경북 신공항 구조상 활주로 상황상 그렇게 뭐 없습니다.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경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결론은 지금으로서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여기 사례로 좀 인천공항, 한래공항, 청도공항에 사례를 드렸는데 네. 이거 말고 지금 의성에서 주장하듯이 물류단지하고 화물터미널 같이 있는 공항의 사례는 또 한번 독도를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단지에 화물터미널 기능을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주제나 자가통관제 이런 제도고 우리 국토부도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 물류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이게 하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성 물류단지에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주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패킹을 다 합니다. 비행기에 바로 화물기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검색점도 한번 하고 그냥 바로 화물기에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왜 공항터미널 같은 그런 거 있죠. 왜 서울 가면 우리 어디야 대구에도 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같은 짐하고 짐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내 수속도 다 중간에 다 하고 내 몸만 가서 비행기 타는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 물류단지도 역시 그런 기능들을 다 수행한다면 저희들은 뭐 이 화물터미널이 옆에 붙느냐 안 붙느냐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의성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 보시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냐면 대한항공 화물팀, 아시아나 화물팀, 티웨이 화물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대신에 물류단지에는 여러 가지 물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자 세금을 어디서 내겠습니까? 티웨이 화물팀이 티웨이 본사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세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류단지에 여러 가지 물류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류 기업들은 어디다 세금을 냅니까? 의성에 있으니까 의성군에다 세금을 내겠죠. 저희들은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물류 기업들이 또는 우리 보세구역 안에 그 민간 기업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소득을 가지고 또 의정군에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항 구조상 화물터미널을 빼서 옮기기가 정말 어렵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판을 다 엎지 않는 이상 지금 그거 다 엎으면 최소 2년, 3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별로 이렇게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화물터미널을 굳이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를 위해서 전체 큰 이익을 위해서 빨리 공항을 건설하고 거기서 우리 공항이 TK 신공항이 정말 물류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공항이 되어야 되는지 잘 좀 판단해 주십사. 좀 대승적으로 좀 판단해 주십사.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화물터미널이 단순 하역장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아니요. 화물터미널의 주 기능은 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에서 비행기가 한 대 화물기가 들어오면 그걸 전국으로 뭐 부산으로도 보내야 되고 서울로도 보내야 되고 제주도로도 화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화물터미널로 다시 빼내 가지고 거기서 분류해서 다시 싣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화물기가 왔을 때 바로 옆에 그 카고벨리, 그러니까 여객기 밑에다가 실어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는. 그러니까 환적 화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구미공단이든 의성공단이든 공항공단이든 거기다 어떤 제조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은 화물 물류단지, 예? 물류단지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직화물 중심이고, 아까 얘기한 화물터미널은 환적 화물 중심이다. 전체적 비중은 환적 화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의성의 뭐 경제자유구역 같은 거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가 주체가 돼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부지나 뭐 이런 것 같은 뭐 별도의 법률이 있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또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우리 물류 경제 자유구역이든 뭐 보세구역이든 여러 가지 저희가 TKAFG 에어 프리존 뭐 이런 걸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들이 해당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신공항 특별법을 뭐 지금 개정 소요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든가 해서 하여튼 유일 독점의 그런 어떤 물류 기지로 저희들이 만들겠다, 물류 단지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북도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최근에 혹시 좀 경북도하고 얘기를 좀 말씀 나누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뭐 계속 저희들은 같이 함께 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북도의 생각을 지금 뭐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경북도도 이 물류단지, 의성 물류단지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현재 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소망은 좀 빨리 좀 해서 좀 우리 의성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좀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커지는 데 대해서 좀 그런 일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도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타 과정에서 시설분과 수요분과 나눠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경북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대화가 부족했다, 대구시가 뭐 좀 독자를 했다, 이거는 전혀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타 과정에서는 도하고는 한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제가 사타할 때 그 국토부 협의나 도협의나 대부분을 다 제가 패스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타 과정에서 그 경북도에서도 전문가를 3명 추천을 했었고요. 저희도 전문가를 3명 추천해서 총 12명으로 해서 국토부, 전문가, 경북도, 대구시 다 모여서 그렇게 했었고요. 보통 그 제가 몇 회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시설분과 수요분과 경북도 추천위원도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경북도의 공무원도 참가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표도 하고요. 경북도에서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당시에는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거는 특별한 내용 자체가 제기가 없었고 공항시설 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간의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경북도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발표할 때는 경북도도 오락했어. 그랬습니다. 이어서 하든지 부도에서 하든지. 지금 사타분과 회의가 보니까 총 5번 정도 있었네요. 그때 우리 뭐 공무원들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미 다 전제가 된 얘기였기 때문에 어떠하든 그 물류단지의 그 지원 도로 문제, 그다음에 물류를 항공화물을 확보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지. 사타 과정에서 이 얘기가 있었거나 뭐 터미널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논의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관계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건 절차적 하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저 사례도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철우 지사가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셨죠? 그 인천공항공사 그 사장하고 같이 봤는데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서 인천공항에서도 물류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류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전혀 다른 나라의 사례들 봐도 떨어져 여기 보면 할레공항 같은 경우에 12km 떨어져 있고요. 뭐 떨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청두공항 같은 경우에 쌍류공항 같은 경우 보면 종합보세구에 훨씬 더 길게 떨어져 있거든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물류 경쟁력이 있다 하는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용 화주제나 이 자가 통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발달된 시점에 그래서 붙어 있으면 빨리빨리 수속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빨리 실릴 수 있으니까 뭐 경쟁력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 아니 화물 포장 패킹 다 해가지고 5km 가나 10km 가나 그 5분 차이인데 5분 더 빨리 가서 비행기가 5분 빨리 실린다고 비행기가 5분 미리 뜨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화물기는 그렇게 자주 안 뜨지 않습니까? 5분 10분이 의미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공항 중에 활주로가 있는 거를 에어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에어사이드하고 화물터미널과 분리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해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분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공항 기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류는 기능을 어떻게 부여하는 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위성의 주장 중에는 화물터미널이 멀면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물류단지 안에 피해 위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아니요. 적자를 그거는 예. 그거는 뭐 기후에 불과합니다. 예, 저희들은 거기에 물류단지 안에 어떤 권한과 세제와 이런 혜택을 주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특히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 그 보세구역이나 뭐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상용화주제나 이런 제도적 지원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못 들어오는 기업하고의 경쟁력은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보완이 돼야지 뭐 가까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뭐 경쟁력이 더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성 물류단지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정말 필요하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의성 국민들은 물류단지에는 당연히 화물터미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시겠나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보도자료하고 요 지도 그때 발표됐던 내용들 보면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군위로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군위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타 과정에서 이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별 얘기가 없었고, 최근에 이 사타할 때도 뭐 이의 제기가 없었고, 저희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걸로 봤는데, 사타 발표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건 이렇게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공항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저희들은 이게 정말 우리 의성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이 정말 생존권적인 문제라면 저희가 어떻게 좀 마음을 열고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건 정책의 문제고 시책의 문제예요. 어디다 두느냐는 정말 전문가인 국토부와 국방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항이 어디 오느냐는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수용 의지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건 저 정부의 영역이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 고민하고 계신 거를 뭐 실행한다면 2030년 계약은 문제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뭐 딜레이 되는 거 없이? 저희들은 딜레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딜레이가 사실 저기 부산 가덕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하는 게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경쟁 상대는 우리 우성하고 뭐 이렇게 분이하고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좀 봐야 되거든요. 공항을 빨리 개항해서 빨리 자리 잡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이고 우리 TK 모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공항을 짓겠다는 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인천공항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중남부권, 저희들은 과거에 관문공항 또는 중추공항이라는 용어가 있었다가 그건 뺐는데, 하여튼 관문공항,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능을 우리 TK 신공항이 했으면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2030년까지 개항을 시키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중에 이런 돌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개항 시점은 밀리는 일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 밀릴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빨리 좀 우리 경북 도민들, 그 다음에 대구 시민들 좀 의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이런 걸림돌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모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혹시 집안에서 뭐가 대구를 위해서 또는 경북을 위해서 또는 의성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좋은지 한번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